안녕하세요. 별걸 다 리뷰하는 별별남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리뷰할 것은 돈이 아니라 투자자문입니다. 어허, 동작 그만. 투자 얘기한다니까 지금 영상 끄려고 했죠?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경제니 금융이니 자꾸 이런 거를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우리가 늘 허덕허덕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기준금리니 연착륙이니 하는 어려운 말을 하나도 안 씹을 거니까 안심하시고, 저도 그런 건 잘 모르니까요. 그러면 투자자문이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당신의 돈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제대로 불릴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거예요. 에이, 그거 기존에 있던 다른 금융도 다 해주고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했죠? 맞아요. 이미 여러 금융회사들이 금융자문이니 투자자문이니 하면서 하고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투자자문은 기존의 것과 뭐가 다르냐? 고객만을 위한, 늘 고객을 생각하는, 고객에게 맞춘 전문가의 투자자문 서비스. 에이, 뭐 다른 곳은 고객을 안 위하나? 죄다 고객 하잖아. 이렇게 생각했죠? 그럴 리가요. 이 뭔 개소리야!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상식이 필요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신기하게도 모든 산업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고객은 A라는 회사를 믿고 상품을 사려고 하는데 그 상품은 개발부터 판매까지 하청의 하청 또 하청을 통하고 있죠. 금융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A금융사에서 당신이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 자문을 맡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A금융사가 증권회사도 가지고 있고 생명 및 손해보험사도 가지고 있고 펀딩회사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은행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자신들이 개발하고 만들고 권하고 또 팔지요.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는 구조로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A사가 자문해주는 투자의 방향은 어느 곳으로 향할까요? 당연하게 A사의 상품으로 향할 수밖에 없겠지요. 에이, 설마. 이래서 좋다, 저래서 좋다 하면서 고객에게 신박한 제안을 하고 고객을 위하는 것처럼 달콤한 말을 늘어놔도 사실은 모든 것이 회사의 이익에 관련된 일이고, 자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사의 상품을 많이 판매하는 만큼 수당이 더 많아지니 당연한 현상입니다. A사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면 당신에게 자문해줄 금융상품은 그 새로 나온 상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A사이 자신의 수단과 같은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겁니다. 공짜인 것 같은 금융자문에 대한 비용이 사실은 당신도 모르게 수수료 안에 꼼꼼하게 녹아있다는 것은 덤이죠. 투자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기존 금융사와 달리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제약이 없으니까 다양한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문성. 상식적으로 결투에서 총알 10발 가진 사람과 100발 가진 사람 중 누가 더 이길 확률이 클까요?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뻔하겠죠. 거기에다 잘 알고 계시듯 증권은 사고 팔아야 이득이 되고 이봐만 보험은 계속 들어야 이득이 되고 은행의 돈은 빌려줘야 이득이 됩니다. 누구에게? 금융회사들에게. 그러니 증권사의 직원은 수수료 때문에 사라 팔아라 팔아라 사라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야 되죠. 보험사 직원은 보험 들기 전에는 문턱이 다를 듯이 찾아오더니 들고 나면 1년 뒤부터 콧배기도 보이질 않고, 아무리 예금 적금을 많이 해도 대출이 없는 고객은 은행에서 찬밥 신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들에게 돈이 안 되니까요. 투자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이런 걱정을 절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문에 대한 비용을 이슬 먹듯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고객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쫓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금융에서 고객이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같은 조건에서 최대한 이득을 보는 거죠. 투자자문 회사는 자문을 받는 고객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자신의 수익이 늘어나는 거니까 당연하게 회사의 목표는 고객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안 하면 고객이 무너진 댐의 물처럼 쭉쭉 빠져나가 버리고 가문의 논바닥처럼 바싹 말라버릴 테니까요. 이제 감이 오시죠? 정말 고객을 위한 투자자문을 어디에서 할지.